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월드컵에서 중국의 충격적인 반응. 2. 아찔한 일본의 변화. 이번 월드컵 남미 지역 예선에서 브라질, 아르헨티나에 이어 3위로 통과한 우루과이는 레알 마드리드의 중원을 이끄는 발베르데를 비롯해 공격수에는 누네스 등 세계적인 선수들이 즐비합니다. 그렇기에 해외 대다수 언론은 우루과이의 우세를 예상했는데 축구 기록 전문 매체인 옵타 같은 경우 손흥민이 안면 상처를 입지 않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뛰어도 한국의 승리 가능성을 18.9%로 평가할 만큼 이렇게 객관적인 전력은 우루과이가 앞선다는 평가가 절대적으로 많았지만 4년의 공을 들인 벤투호는 대담하고 용감했으며 빌드업의 롱패스까지 장착, 전반 중반까지 주도권을 잡으며 우루과이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오히려 우루과이와 역습으로 맞섰을 정도로 우리 팀의 전반전 경기력은 인상적이었으며 후반에도 팽팽한 양상은 계속되며 우루과이를 위협했고 수준 높은 경기력으로 일방적으로 밀리지 않는 용맹함을 보여주며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이렇게 중원 싸움에서 밀리지 않자 전반 34분 황의조에게 노마크 찬스가 왔으나 슈팅이 골대로 넘어가며 아쉬움을 더했고 우루과이 역시 디에고 고딘의 헤딩이 골대를 맞고 나오는 등 양 팀의 공방은 점점 가열되기도 했습니다. 이날도 역시 병 모드로 전환한 김민재는 우루과이의 월드클래스 공격수들인 누네스, 수아레스, 카바나를 상대로 뛰어난 수비력을 선보이며 유효 슈팅 공개로 막아내자 영국의 BBC는 남여 김민재를 화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글과 재밌는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후반 중반 우루과이 흐름으로 기울자 투입된 이강인은 활발한 움직임과 함께 우루과이의 중원과 수비를 흔들며 왜 자신을 써야 하는지 당당하게 젠투 감독에게 보여주며 다음 경기에서의 활약을 기대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팀은 이번 우루과이와의 경기 컨셉을 정면 승부로 강호와 대등하게 싸우겠다고 작정하고 나서며 과거 월드컵처럼 일방적으로 밀리지 않고 주도권을 다투며 용맹하게 싸우자 우루과이 매체에 나며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비록 월드컵에 진출은 못했지만 꺾고 일본이 독일마저 잡으며 아시아 국가들의 위상이 올라가자 중국의 수많은 축구 팬들도 우리나라의 경기가 있기 전 과연 한국이 그 바통을 이어받아 우루과이를 제압할 수 있을 것인지를 두고 경기 전부터 온라인에서는 수많은 설전이 오갔으며 경기가 끝나자마자 중국 언론들은 한국과 우루과이전 소식을 신속하게 전했습니다. 먼저 스포츠 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즉보즉파파는 한국이 우루과이와 0-0으로 비기며 일본에 의해 아시아를 벗어나 유럽 수준으로 넘어갔다. 나는 헤드라인으로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즉보는 평소와 다르게 이번 경기가 끝나자마자 축구 전문 기자들의 반응을 간략하게 집중적으로 소개했는데요. 라고 평가했으며 한국팀은 정말 강하고 당당하게 맞서 싸우며 우루과이와 대등한 경기를 펼쳐 전혀 아시아팀 같은 느낌을 주지 않은 아시아급 경기를 펼쳤다. 라고 소감을 말했으며 한국팀은 멋진 경기를 펼쳤으며 아시아 축구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았다. 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한국팀은 단점을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이번에도 아시아팀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며 아시아인이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팀들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경기이다. 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끝으로 자오이 조우 기자는 한국팀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이번 한국팀이 우루과이와 비긴 경기는 충분히 칭찬받을 만하며 90분 내내 이처럼 격렬하고도 대등하게 시합을 끌어내가는 그 체력과 경기 내내 끊이지 않았던 빠른 압박은 이니 유럽팀의 수준을 보여준 경기로 한국팀은 일본에 이어 또다시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들어간 동북아 최강팀으로 이제 당분간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고 이런 유럽 수준을 보여줄 나라가 아시아에서 나오기까지는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경기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등신망은 맹렬한 한국팀이 우루과이와 무승부를 기록하며 아시아의 영광이 계속되게 했다. 라며 관련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해당 매체는 세대교체에 성공한 누네스를 중심으로 한 우루과이와 아시아의 큰형님 손흥민 버티는 한국이 전반에 치열한 중원 싸움을 펼치며 기회를 노렸고 결국 한국팀은 비어있는 골대를 맞이한 기회를 얻었지만 맞아 축구 전문 기자들의 대단한지를 다시 한번 받을 만 90분 내내 끌어내가는 경기 내내 또다시 계속되게 했다.
해당 매체는 줌원 싸움을 황의조가 아쉽게 득점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허공으로 날려버렸다 라고 전하며 독일의 축구 스타 클린스만은 이번 경기 해설을 통해 이처럼 좋은 기회를 놓치는 장면을 우리는 캐나다와 벨기에 경기에서 봐왔는데 이는 팀에 손해를 끼치는 결과를 낳는다. 라는 말을 같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평미엔 뉴스 복면신문은 고던 발베르데가 있는 우루과이와 대등하게 싸운 한국이 0-0 무승부를 기록했다. 특히 우루과이는 2번의 골대를 맞히는 불운을 그리고 한국팀은 전반 텅 빈 골문을 맞이하는 절대적인 기회를 날려버리며 라고 분석하며 후반 우루과이의 흐름을 뺏긴 한국이 선수 교체를 통해 다시 분위기를 가져오며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한 점은 아주 인상적이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환구15-195는 우루과이와 무승부를 기록한 한국 축구 팬들의 반응을 살피는 기사를 내보내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날 한국의 네이버를 통해 온라인으로 경기를 지켜본 팬들이 무려 800만 명이 넘었으며 이날 저녁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거리 응원을 위해 1만 5천 명이 찾는 등 수많은 한국 팬들이 한국팀의 승리를 기원했지만 아쉽게 무승부를 기록하자 탄식이 쏟아졌지만 그래도 팬들은 잘 싸웠다고 격려하며 선수들이 다치지 않기를 바란다. 라는 각종 댓글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우루과이전을 지켜본 중국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저 피지컬과 체력, 진짜 한국과 일본팀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아시아인도 축구를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잖아. 강한 팀들, 정말 너무나 감동스럽다. 한국팀 체력 진짜 대단해. 저런 고강도의 체력으로 끊임없이 뛰어다녀. 얼마나 필사적으로 뛰었는지 종료 휘슬을 부니 모두 바닥에 주저앉더라. 14억 중에 축구 잘하는 11명을 찾질 못하니 원, 인도 너희도 실망이야. 한국과 일본은 이제 체력도 되고 볼 컨트롤도 역습도 다 되는데 반대로 중국 축구는 지금도 경기 내내 이런 것을 연습하고 있음. 우루과이 전술에 문제가 있었어. 너무 조심스럽게 차려고 했어. 원래 우루과이가 2시 분으로 이길 경기를 누네스가 말아먹은 경기. 한국도 역습 찬스에서 기회를 놓쳤지. 안 그랬으면 10번 넘는 슈팅을 날렸을 텐데. 골을 못 넣어서 아쉽다. 하지만 이 조 점점 죽음의 조가 되어 가고 있어. 이제 메인 이벤트가 슬슬 다가올 시간이네. 웃기지 않아? 우루과이가 2시 분으로 이긴다는 사람들 어딨어? 한국팀도 잘만 싸우던데. 후마니 형님 마스크가 불편해 보여. 계속 만지작거리던데. 요즘 아시아 팀들이 정말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어. 한국 이남이 감국 우루과이와 비기다니. 비록 무승부였지만 양팀 모두 잘했고 수준도 높아서 재밌었어. 특히 한국팀 경기 내내 압박 좋았고 패스와 볼터치도 수준급이고 남은 체력 끝까지 끌어모아 쓰더라. 아시아의 세계 강팀이 월드컵 우승팀과 붙었는데 지지 않았어. 아프리카 팀들보다 훨씬 강하잖아. 우루과이가 엄청난 강적을 만난 것처럼 저렇게 수비 위주로 몸살이며 방어 후 반격만 하다 실수를 연발할 것이라고? 한국팀 정말 용감하게 잘 찼습니다. 여유롭게 승점 1점을 획득하는군요. 다음 주 월요일 우리 팀은 포르투갈에 3으로 패한 가나를 맞이하게 됩니다. 가나는 1패만 더하면 예선 탈락이 확정되니 필사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기세라면 충분히 승점 3점을 얻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림 설정과 좋아요는 저희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최근 카타르 월드컵에서 많은 이틀의 예상과 달리 일본 축구 대표팀이 우승 후보로 꼽히는 독일의 2대1로 역전승을 거두며 국제사회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기를 관람한 일본 응원단이 경기가 끝난 후 경기장 청소를 하고 떠나는 모습을 보이며 더욱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는데요. 트위터에서는 일본인들이 경기장을 청소하는 모습을 담은 한 영상이 공유되며 연일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인들의 시민 행동은 칭찬받아 마땅한 행동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카메라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전혀 다른 이중적인 행동을 하며 가식적인 모습으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는데요. 그간 일본인 특유의 보여주기식 매너로 많은 이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으며 특히나 한국에게 저질러온 만행은 도를 지나칠 정도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일본 축구 대표팀이 우승 후보로 꼽히는 독일의 2대1로 역전승을 거두며 일본 열도는 논론전 세계가 열광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이로써 일본은 아르헨티나를 이긴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두 번째 이변의 주인공이 됐는데요. 일본의 승리만으로 화제가 되기에 충분했으나 경기를 관람한 일본인 관중들이 경기가 끝난 뒤 경기장 청소를 하고 떠나며 더욱 화제가 되었습니다. 일본인 관중들은 역사적인 승리를 지켜본 뒤 할리파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 남아 파란색 쓰레기 봉투를 나눠 가진 다음 좌석 아래에 남겨진 쓰레기를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쓰레기까지 정리하고 떠나는 모습에 많은 이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글로벌 스포츠 매체 ESPN은 일본 팬들이 여러 대회에서 경기 후에 해온 멋진 전통을 재현하면서 그들의 카타르 월드컵 첫 경기에서 독일에 거둔 충격적인 승리를 축하했다고 전했습니다. 그에 덧붙여 매체는 일본 팬들이 충격적인 승리 뒤 경기장을 청소했다며 완벽한 손님이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폭스 스포츠는 일본 팬들의 행동이 스포츠에서 최고의 전통이라며 치켜세웠습니다. 또한 피파는 팬들이 경기장 쓰레기를 치우는 동안 선수들도 티끌 하나 없이 나기름을 정리하고 떠났다며 테이블 위에 종이학이 올려진 일본 라커룸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일본 팬들이 경기장에서 머문 자리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처음이 아닌데요. 앞서 지난 21일 치러진 개최국 카타르와 에콰도르의 개막전에서도 일본 팬들은 자리에 남아있던 병과 비닐봉지 등을 치우며 가장 늦게 경기장을 떠났습니다. 일본 대표팀이 개막전에 출전하지 않았음에도 경기 관람 후 머문 자리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모습을 보여 많은 이틀을 놀라게 했죠. 그런가 하면 지난 2019년 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 결승전에서는 일본이 카타르에 1대3으로 완패한 후에도 대표팀이 라커룸을 완벽하게 청소하고 귀국길에 올라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또한 2018년에는 영국 BBC가 일본 응원단이 청소하는 모습으로 세계를 사로잡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일본 축구 팬들의 매너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일본 축구 팬들은 일본과 콜롬비아와의 경기가 끝난 뒤 좌석을 돌며 미리 챙겨 온 큰 봉투에 쓰레기를 담으며 꼼꼼하게 청소했다고 하죠. 일본에서 활동하는 축구 전문 기자인 스콧 맥킨타이어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경기장 청소는 단지 축구 문화만이 아니라 일본 문화라면서 일본 사회의 중요한 면모 중 하나는 모든 걸 깔끔하게 하는 것이고 이는 모든 스포츠 이벤트에 똑같이 적용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트위터에서는 일본인들이 경기장을 청소하는 모습을 담은 한 영상이 공유되며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해당 영상은 지금까지 카타르 월드컵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순간 이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공유되었습니다. 해당 유저는 일본 축구 팬들의 모습에 굉장히 감명받은 듯 아름다운 경기, 선수, 호스트를 존중하는 정말 멋진 방법입니다라는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청소로 마무리하고 퇴장하는 게 당연하다고 합니다. 카타르와 에콰도르의 월드컵 개막전이 끝난 후 일본 팬들이 갑자기 관중석을 청소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일본인은 절대 쓰레기를 내버려두고 가지지 않아요. 우리는 공간에 대한 예의를 지킵니다. 카메라 때문인가요? 카메라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저는 한두 명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관중석 여기저기서 청소하고 있어요. 일본인들이 바닥에서 국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집어든 국기들을 의자 위에 올려놓거나 챙겨가는군요. 정말 멋집니다. 모두 존경스러워요. 영상을 통해 연신 감격하며 일본인들을 향해 존경한다고 표현하며 칭찬하는 유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일본인들의 시민 행동은 칭찬받아 마땅한 행동임이 분명합니다. 해당 영상에서 눈에 띄는 장면은 유저가 청소하는 한 일본인에게 카메라를 의식하고 하는 행동이 아니냐고 묻자 결코 아니라는 듯 확실하게 대답하는 장면인데요. 물론 진심으로 대답한 것일 수도 있겠으나 일본인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표면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일본인들은 청소에 관해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장을 청소하고 떠나는 일본인에 대한 전 세계의 칭찬에 우쭐하며 자화자찬하고 있는데요.
한 번은 세네갈 사람들이 경기장에 쓰레기를 주우며 많은 매체로부터 주목받자 일본은 경기장을 청소하는 문화가 본인들만의 것인 양 청소하는 것은 우리가 원조라고 외치며 못마땅해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한 방송에서는 청소하던 세네갈 사람들에게 아이 다가가 청소하는 것은 일본을 보고 배운 것인가요? 라고 질문하자 하던 대로 했을 뿐인데 일본이 뭔가요? 라며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를 모른다는 답변이 돌아오며 제대로 망신당하는 장면이 전파를 타기도 했죠. 어떻게 보면 청소라는 것은 특별히 내세울 일이 아닌 정말 기본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본은 계속해서 그들만의 자랑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특히나 한국과 중국을 비교 대상으로 자주 언급하며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해외 커뮤니티에 한국인은 청소를 아주 싫어하고 하지 않는다며 모함하는 글을 올리는가 하면 심지어 일본 길거리에 더러운 사진을 교묘히 한국인 것처럼 바꿔 올리기도 했습니다. 해당 글들은 많은 외국인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한국을 다녀왔던 많은 외국인의 눈을 피해 가지 못하고 얼마 못 가 주작이라는 사실이 탄로 나며 망신만 당하기가 일쑤였습니다. 이렇게 그간 일본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앞뒤 다른 행동을 일삼아 왔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누구보다 솔선수범하며 선행에 힘쓰지만 카메라가 비추지 않는 곳에서는 전혀 다른 이중적인 행동을 보이곤 했죠. 이러한 일본인의 이중적인 모습에 충격받은 외국인들은 한둘이 아니며 그 일화들이 인터넷은 물론 방송을 통해 공유되며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대만 방송이 있습니다. 대만판 미녀들의 수다라고 볼 수 있는 WTO 자매회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해당 방송에는 일본과 대만 등 여러 국적의 출연자들이 등장해 다양한 토론을 나누는데 최근 러시아인이 출연해 일본인은 이중적이다라고 폭로하며 큰 화제가 됐습니다. 러시아 출연자 애니는 과거 일본의 방송국에서 일하며 치를 떨었던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일본 교동이 너무 혼잡한 탓에 촬영 전날 다 같이 회의하는 자리에 10분 정도 늦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늦게 가서 눈치를 보던 애님에게 방송국 사람들은 괜찮다. 일본 교동이 문제다며 오히려 위로의 말을 건넸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활용을 마치고 출연료 봉투를 열어본 애니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받기로 한 금액보다 절반 정도 적은 금액이 들어있었기 때문이죠. 애니는 곧바로 방송국 관계자에게 출연료에 관해 물었고 돌아온 대답은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당신이 어제 10분 늦었기 때문에 절반은 줄 수 없다고 한 것인데요. 애니는 앞에서는 일본 교동을 문제 삼으며 괜찮다고 말해주었으면서 다음날 갑자기 돌변의 출연료를 깎아버린 그들의 태도에 너무나 당황스러웠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화가 난다고 하죠. 이러한 일본인의 이중적인 태도에 피해를 본 사람들은 한둘이 아닙니다. 특히나 오랜 기간 일본의 이중적인 태도로 고통받아온 한국인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인데요. 최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일부 일본인들로부터 메시지 테러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많은 이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서경덕 교수는 현재 우길기 퇴치 캠페인을 있습니다. 교수는 지난 21일 카타르 월드컵 개막에 맞춰 전 세계 우길기 퇴치 캠페인을 벌인다며 월드컵에서 일본 측 응원단이 우길기로 응원을 펼치면 즉각 피파에 고발하고 전 세계에 문제를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로 해인 캠페인 내용이 일본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일본 극우 네티즌들이 서 교수에게 모욕적인 사진과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태극기의 태극 문양을 변형시키고 건공감리 사괴의 파리 모양을 넣어서 합성한 그림을 보내는가 하면 역사를 완벽하게 파악하라며 거짓말쟁이 한국인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난 23일 서 교수는 페이스북 서경덕의 대한민국 홍보 이야기를 통해 일본인들로부터 받은 똥파리 모양으로 그린 태극기를 공개했는데요. 서 교수는 이들의 특징 중 하나는 매번 우리의 태극기에 장난을 친다는 것이라면서 이런다고 우길기의 역사적 진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밝혔습니다. 이어서 그는 지금까지 국제기구 및 글로벌 기업에서 사용됐던 우길기 문양을 많이 없앴더니 이기감을 일본 느끼는 우익들의 겉저에 같다. 이런 고 활동들에 덧붙였습니다. 앞에서는 매너 있는 척 행동하면서
뒤에서는 온갖 추악한 행동을 일삼는 그들의 행동에 눈살이 찌푸려지는데요. 국제사회 앞에서 보여주기식 선행을 하는 것에만 신경 쓰지 말고 한국에 직접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으면 좋겠습니다.